예,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계속 오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오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글쎄 뭐 제가 이제 그 재테크 풍수라고 원래 이제 기업 강의 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지금 이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풍수에 평소에 이제 관심이 좀 없으셨더라도 오늘 들어보시면은 좀 누구나 좀 들을만하게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풍수 관심 없으시더라도 끝나고 나서 뭐 명리 같은 거 좀 시간을 좀 또 있으면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물이나 한 잔 좀 여기다 네. 떠다 주시고 물 좀. 이러고 개인적인 분이지 않아요? 그렇지. 오늘 특강은 아니에요. 오늘 그날이라고. 잘 보이나요? 네. 이게 지금 낮이라 좀 안막이 아니라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자, 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테크 풍수 맡은 덕현이라고 합니다. 예. 사람들은 이제 돈 벌고 싶어 하죠. 돈 벌고. 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 벌고 성공하고 싶고, 그다음 잘 되고 싶은 것은 다 하나 공통적인 어떤 그런 누구나 이제 열망하는 것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재테크 한다고 그러잖아요. 재테크. 관심 여자분들 특히 더 많으시죠? 근데 재테크를 뭐 이런저런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테크에 성공하는 예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대부분은 이제 일반 금리 이상 그 이상 벌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그만도 못하고 까먹는 경우가 부지수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은행에 계셔본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는데도 왜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일까? 예? 뭔가 우리가 또 모르고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이 이제 재테크 풍수인데, 이 풍수라는 것이 과연 재테크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예? 그거 과연 이제 내가 돈 버는 것과 성공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그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들으시면은 혹시 이제 돈을 앞으로 좀 어떻게 벌고 나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좀 자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기대가 많이 되시죠? 예. 기대가 많이 되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오늘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풍수는 장풍득수의 약자예요. 그래서 바람은 감추고 물을 얻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풍수라는 거 이제 옛날에 무슨 수도를 정하거나 산소를 정하는데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풍수가 이제 그것만이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현대 시대에 살면서도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풍수의 신빙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풍수질이라는 게 옛날 그냥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풍수는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풍수는 미신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미신은 아니더라도 신뢰는 좀 안 간다. 3번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4번
예, 풍수는 매우 신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완전 맞는다. 혹시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미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안 오셨겠죠? 예, 근데 이제 일반 기업체 강의 가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 솔직히 괜찮아요. 2번. 예, 2번. 미신은 아니더라. 하여튼 좀 그냥 그게 꼭 그런 게 되겠냐. 예. 그 다음에 3번. 풍수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 3번. 예, 3번. 이제, 예. 3번. 예비 후보자들이십니다. 예, 예비 이제 풍수 선생님 되실 분들이에요. 4번. 완전 이건 맞다. 성격의 차이야. 보수들. 예, 여기 이따 가시기 전에 여기다 이제 등록원서 하나 쓰고 가세요. 예, 내일부터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 풍수라는 게 그냥 막연히 얘기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어떤 근거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재테크한다고 하면은 우리 지금 부동산학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경제학, 예? 그런 이제 학문의 근거에서 그게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신빙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그 공부는 그 아담 스미스 이후로부터 나온 공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몇백 년 안 된 겁니다. 근데 이 풍수는요 얼마나 됐냐면요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이 됐기 때문에 약 2000년이 지금 넘었어요. 2000년 전부터 이제 그 역사적 근거를 가진 학문이에요. 청호경이라는 책에 의해서 이제 기원을 했는데 청호자라는 사람이 중국 한나라 때 청호경 경이라고 하는 것은 끝에 경자 들어가는 건 무조건 진리를 말해요. 우리가 성경, 금강경, 반야신경 이런 것들 다 진리거든요. 변치 않은 진리.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근간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곽박 아시죠? 중국에. 그 당나라 때 이제 곽박이라는 사람이 청호경을 보고 거기에 다시 또 살을 붙여서 금난경이라는 책을 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뒤로 이제 감령경, 의령경이라는 책이 또 양송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풍수의 가장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 뒤에 이제 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이 나왔고 현재도 이제 이렇게 우리 서점에 가보면 이런저런 풍수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따지고 들어갈 텐데 이게 이제 우리 조상들은 우리나라도 고려시대부터 우리 지금 요즘 대풍수 하지 않습니까? 대풍수에서도 지금 뭐 자미원국을 뭐 찾으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는데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우리 풍수사상은 아주 우리 그 정치를 하던 무슨 어떤 집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 풍수적인 그 것들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이제 우리가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조선왕조실록이 뭡니까? 왕이 신하와 얘기했던 내용을 이제 그 기록한 역사책이잖아요. 근데 조선왕조실록을 봐도 그 풍수에 관한 기록이 1399회 거론이 됐었고 주역에 관한 것도 2594회 거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나라의 그 재상이고 지금으로 치면 장관 이런 사람들이 왜 풍수에 관한 얘기를 왕하고 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그 지혜의 근간을 사서삼강에 뒀습니다. 그건 다 아시죠? 사서는 노노맹자 대학 중용, 삼경은 시경석인 역경인데 거기서 역경이라는 것이 주역입니다. 역경, 지금 이제 공부한 주역인데 그럼 이건 뭐 하는 책인 거냐? 자, 천문지리 인사를 공부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돌아가는 이치, 땅이 돌아가는 이치, 그 다음에 사람이 돌아가는 이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결혼할 때 보면 사주단자를 주고받는 이런 풍습도 다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학문들이 글씨 모르는 일반 평민들이 알았겠어요? 이건 다 양반들이 했던 거예요, 옛날에. 세도가들. 그 세도가들이 자기가 이제 주도하기 위해서
풍수적으로 좋은 자리를 선점했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어떤 하여튼 역사적 기록인데, 우리는 요 이제 천문지리 인사를 알아야 예,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그러니까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요것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그 위에 어떤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예,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일제 침략이 이제 되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 민족 정기 말사라는 정책.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저 산에다가 쇠말뚝 박기. 그쵸? 우리나라 저 맥을 끊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풍수 사상을 끊기 위한 거고, 우리나라 그 전통 문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 거 하면은 뭐 미신이라고 하고, 막 못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오면서, 기독교 세력을 등에 업고,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그, 우리 지금 굿이라든지, 무속이라든지, 민족, 사상이라든가, 종교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지금, 이게 지금 뭐, 우리 지금 삶 속에서 없어진 지가 100년이 채 안 됐다는 거예요. 100년이. 근데 몇천 년 내려오던 어떤 그 정신을 지금 단 100년도 안 된 세월 만에 사람들이 완전히 왕무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수 사람만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 도덕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덕경 상원장인데 25장이 거기에 보면은 그 인법 지하고 지법 천하고 천법 도하고 도법은 자연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의 일은 인간사는 땅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저 강의하는 풍수하고 지금 같은 얘기예요. 땅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어떤 땅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일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노자 선생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근데 그 땅은 하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고, 그 하늘은 도이며, 도라는 것은 자연이다. 그러니까 곧 다시 역으로 설명드리면, 인간의 법은 자연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세와 성공, 여러분께서 이제 가장 관심 많으시는 돈, 이런 것들은 자연에 있고, 이 자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자연이 있고, 그 눈에 보이는 자연 이면 속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산이 험하게 생기면 그 보이지 않는 기운도 험하고, 산이 부드럽게 생겼으면 그 보이지 않는 기운도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의 에너지 중에 일부의 하나예요. 에너지 중에. 자연의 일부예요. 그래서 돈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화폐로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돈을 안 들고 다녀도 요즘 어때요? 물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죠? 온라인으로 쏴줄게요. 그러잖아요. 쏴주면 되잖아요. 지금 뭐냐면 에너지만, 기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은행끼리도 무슨 돈 보따리 들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행 간의 거래도. 전산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국가 간의 거래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단, 재물이라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물질이라는, 자연 속에서 물질이라는 에너지로서,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 돈이란 에너지는 과연 자연에서 뭐가 돈 에너지냐는 거예요. 자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연의 산물이 여러 가지,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뭐,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돈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돈은 바로, 물입니다. 물 이꼬로, 경제예요. 물 이꼬로 돈입니다.
예. 그래서 물은 왜 물이 돈이냐? 물은 생명의 원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원천이 되는데 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 수생식물이나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그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또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또 동물이 있고, 또 사슴 같은 게 물 먹으러 오면 호랑이가 사자나 이런 것들이 숨어가지고 그거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하여튼 물가 주변에는 뭔가 바빠져요, 자꾸 생태계 자체가. 그쵸? 사람도 어떻게 물가 주변에서 예전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었듯이, 그 다음에 좀 바닷가 가면 항상 사람이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닷가는 가난하지 않아요. 바다에서 항상 뭐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 경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그것을 선점하고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물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물과 경제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은 풍요롭다.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가,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다 물에서 시작됐죠. 황하, 인더스, 어딥니까? 또 아마존입니까? 아마존 아니죠? 겐지스강. 나일강. 나일강. 나일강? 하여튼 물에서 다 모든 것이 문명이 시작이 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난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승풍직산 개수직지. 그래서 기는 바람을 만나면 터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 또 기는 물의 근본이고 기가 있으면 곧 물이 있다. 물이 있으면 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있으면. 기가 없는 데는 물이 없어요. 즉 물이 많으면 기도 많다는 얘기예요. 물만 그죠? 사놓으면 어디 가게 되더라고요. 물이 많으면 기가 많고 물이 적으면 그만큼 기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윤택하려면 물이 많은 산이 윤택한 거예요. 지리산이 물이 많잖아요. 설악산도 물 많잖아요. 그런 산이 윤택한 거예요. 일단. 그런데 이제 뭐 그런데 꼭 그런 데가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물이 모이면 기가 모인다가 이제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물이 모이는 자리가 기가 모인다. 그래서 물이 모이는 사이에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경제가 생겨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물이 많이 모이면 기도 크게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여튼 큰 경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금난경 한구절을 또 따왔는데 흙이 기름지고 물이 깊으며 숲이 울창하고 무성하면 귀가 놓고 부는 망금에 이를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윤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이 윤택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하여튼 계속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물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춘천. 네? 춘천. 춘천이요? 왜요? 춘천 댐 있잖아요. 아, 춘천댐. 춘천. 살기 좋더라고요. 근데, 한강. 한강이요? 한리버. 한강이 제일 많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전국의 하천과 도시의 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썼습니다. 경기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작은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영산강입니다. 영산강의 대표 도시는 이제 광주, 목포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5대 하천 중에 가장 작습니다. 여기 보시면 길이도 길인데 유형 면적 이게 3,3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3,300제곱.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게 그 다음으로 이제 큰 게 이게 이제 섬진강입니다. 섬진강은 약 4,896제곱킬로미터. 이게 이제 물을 가둘 수 있는 이제 용량이잖아요. 유형 면적이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전라도 경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약한 게 요런 이제 물이 좀 작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데가 여기 이제 금강입니다. 금강은 여기 이제 대전 있고 여기 군산이 요 끝에 가서 있는데 유형 면적이 약 한 9,900, 1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은
대구, 경상도를 대표하는 강이지 않습니까? 확실히 커요. 벌써 이제 금강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지금 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부산이 예, 자기가 돈이 많은 거예요. 산업화가. 예.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공단 산업화도 많이 생기고 물이 많으면 이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최대로 큰 강은 바로 한강입니다. 아유, 예. 한강이 크네. 서울이 여기 이제 34,000제곱킬로미터 지금은 정도 되죠. 제일 작은 가장 거였어. 큰 거예요. 남한강, 북한강, 북한강 북한 유역까지 다 합쳐서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제가 가장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100억 이상 부자가 우리나라는 약 한 3천여 명 정도 있고요. 1조 이상 부자는 약 한 20여 명 정도 됩니다.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대략 이렇습니다. 보통 1조 정도 되면은요, 우리 이제 대기업 총수님들 있죠? 그런 분들이 1, 2조 정도 이렇게 재산 갖고 있고 그래요. 우리 이건희 회장님 저기 동그라미 하나씩 더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조 단위 이상 이제 인간들이 이 정도 산다는 거예요. 이 정도 물에서. 자, 근데 중국을 한번 보자고요. 중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응? 중국은 이게 우리나라하고 규모가 완전 달라요. 응? 그래서 중국 양쯔강을 보면은 아까 서울은 몇 만이었어요? 3만이었죠? 예, 양쯔강은 이게 이제 18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60배. 한강이. 한강 60개 모아놔야 양쯔강 수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큰 강은 중국의 무슨 강이요? 예, 황하강이 되겠죠? 그래서 황하강은 유역 면적 약 75만 제곱킬로미터. 이것도 뭐 한 20배 이상 되는 거죠? 20여 배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항상 부자였어요. 최근 100년만 우리나라보다 가난했어요. 이제 지금 역전이 거의 됐죠? 네, 역전이 됐고, 100억 이상 부자만 4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이죠? 네, 중국은 100억 이상 부자가 현재 4천만 명 정도 되고, 네, 1조 이상 부자만 250명 정도 돼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네. 왜? 이유는 이 물이 많다는 거예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티베트에서부터 내려온 물이 거기서 결국 물의 하류, 상하이, 예, 하류. 그러니까 모든 하류에 다 도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한강의 하류에 뭐가 생겨요? 서울이 생겼고, 낙동강 하류에 부산, 김해. 그 다음에 섬진강은 저기 여수, 광양, 순천 뭐 이쪽이고, 저기 영산강은 목포, 금강은 군산, 양쯔강은 상하이, 허드슨강, 미시시피강은 뉴올리언스, 미국에. 그 다음에 허드슨강은 뉴욕. 다 대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지의 원리를 설명을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면은 물이 있는 곳엔 기가 있다. 물이 있는 곳엔 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모여야 돼요. 물이 강 하류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하류가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상류에는 원래 별게 없어요. 그래서 물이 모이는 곳에 기가 모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물이 이게 달아나는 곳, 이렇게 이제 물이 이게 달아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이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없으면 쭉 빠지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쭉 돼 있으면 물이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물이 잡아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기가 쭉 빠져나가면 돈도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차 이런 거 바로 없어져요. 그 다음에 집문서 이런 거 바로 날아갑니다. 기가 빠지면은 이런 거 다 나가는 거예요. 땅 문서, 몽땅 다, 결국 가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여기도 보면은 기가 이렇게 사방에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이 골짜기에서 물이 다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 물은 기라 그랬으니까 기가 어떻게 돼? 강하루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시가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이제
그 경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관계는 이제 그 생기가 보이는 것은 이제 끌개 현상에 의해서 그게 보이지 않는 현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 뭐 돈 벌려면 서울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모여들게 되잖아요. 왜 여기 일로 오냐고요. 예. 자꾸 모이면은 또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끌고 오고 거기에서 또 다른 경제가 생겨나고 거기에서 큰 부자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원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밀도가 높아지면 그 땅을 점유한 사람이 이제 부가 생겨나는데 하여튼 그런 기가 모이는 자리를 선점해야 부자가 된다는 원리입니다. 예? 부자가 된다는. 그래서 풍수의 중요성. 자,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풍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풍수를 알고 그의 재테크 상식을 덮던, 예? 사업을 하시던, 직장을 다니시던, 아파트를 사시던, 풍수적인 논리를 밑바닥에 깔고, 그의 어떤 그 다음에 지식들, 경매를 보더라도 풍수를 보고 그 다음에 경매 지식을 그 위에 덮어 씌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출세하시려고 해도 풍수 알아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 출세시키려 해도 알아야 됩니다. 인물이 나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리 공무원 시험 봐야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건강하려면 풍수 알아야 됩니다. 왜? 인간사는 땅에, 자연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자, 풍수는 그래서 막연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지금 녹아서 적용되고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지금 이렇게 같이 믹서돼서 갈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인터넷 나와갖고 저게 말랐지. 자, 그래서 풍수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고 파산합니다. 그 다음에 출세가 안 됩니다. 가족의 건강이 나빠집니다. 집안은 어떻게 될까? 집안. 바로 갑니다. 바로 가니까 풍수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풍수라는 것은 일단 물이 굽이굽이 굽이치고 나가야 되는 형국이면 좋겠다. 물이 굽이굽이. 전원주택 같은 데는 이제 이렇게 바로 보면 볼 수가 있고요. 뭐든지 풍수에서 직수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산돈수곡 자손 천억이라. 산이 조아리고 물이 굽이고 그러면 자손이 천억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손이 천억이다.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옛날에는 자손 많은 게 장땡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데 살면은 자손이 번성한다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9번 굽이치고 뱀처럼 굽이쳐서 흐르면 거기에 갑부가 나오고 거듭 교세되면 말이 이게 중요합니다. 교세되면 그 높은 벼슬에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일단 굽이쳐서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지금 서울이 그 위성지도잖아요. 위성지도인데 서울에 이제 강북에 물이 여기 이제 경복궁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이제 도성을 정할 때 왜 이쪽에다 정했겠냐는 거예요. 물이 돌아 나가니까 이쪽에다 정했다는 것이거든요. 물이 어떻게 이 청계천이죠. 청계천 물이 이렇게 해서 왕십리에서 한양대로에서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돌아서. 그죠? 물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이렇게 나가면은 물이 곡수가 아니고 직수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아 나가야 좋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다가 왕궁을 터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남. 자, 강남입니다. 강남은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교대에서 이렇게 가보시면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대에서 강남역 쪽으로 내리막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신노년역 이쪽에서 강남역 쪽으로 제일생명사거리 쪽으로 쭉 강남역까지 내리막길이에요. 그 다음에 양재역에서 쭉 내리막길이에요. 역삼역에서 쭉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인가 비 많이 와가지고 이게 강남역이 잠겼잖아요. 왜 강남역이 잠기냐고요? 강남에 있는 가장 물이 많이 모이는 데가 강남역이거든요.
그래서 요 물이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돌아서 빠져서 나가는 거거든요. 물이 어떻게 구불구불 감아 돌면 이 부자다. 그러니까 여기가 부자가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요거는 이제 그 교세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그림을 나눴는데요. 여기 이제 이병철 회장님 생가입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 생가인데, 교세됐다는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가 이제 A라는 지역이 지금 집인데요. 여기서 물이 한 줄기 이렇게 앞에 물이 내려와요. 근데 요게 그냥 요 한 줄기 물만 있으면은 이게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 골짜기에서 또 내려오죠, 물이. 이쪽 골짜기에서 내려오죠. 그죠? 이게 가둬진단 말이에요. 쫙쫙 물이 바로 이렇게 옆에서 물이 또 하나가 와서 또 이렇게 합류를 하니까 합쳐지면서 거기서 기가 가둬지는 것이거든요. 이쪽에서 또 물이 한 줄기가 와서 여기서 또 한번 가둬지고, 이쪽에서 또 한번 물줄기가 와서 또 다시 가둬준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낙동강으로. 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크게 다섯 번. 그 다음에 여기서 여섯 번. 이게 이제 교세됐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집 여기 집이 있는데 그냥 개천이 이렇게 그냥 쭉 한 줄기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교세된 게 아니고 쭉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는 거듭해서 짝짝짝짝짝짝 철창으로 가둬주듯이 지금 탁탁탁탁 가둬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아까 극품의 벼슬을 한다. 예? 천억 부자가 나오고 극품의 벼슬을 한다. 예, 이런 이제 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삼성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풍수의 조건 두 번째, 물은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도로를 물로 봐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 물 하수구 내보내면은 다른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도로 하수구 따라서 가죠. 그렇죠? 하수구 따라서 한강으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길 따라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에서는 도로가 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물이 동서로 흘러야 좋다는 거예요. 응? 도로가 우리 집 앞에 도로가 동서인지 남북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남북도로에서 살면은 가난해. 이 근거는 이제 그 청호경에서 나오는데, 수가 동서하면 제보가 무궁하다. 동서로 물이 흐르면 제보가 무궁하다. 만약 남북으로 흐르면 흩어진다예요. 그래서 그 보통 동서도로에 부자가 살고요, 남북도로에는 가난한 사람 살아요. 그리고 동서도로가 장사가 잘 돼요. 남북도로는 보통은 뜨내기 장사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태원은 이제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태원의 메인 도로가 여기예요. 여기 아시나 모르겠네. 이태원 여기. 알아요, 거기. 네. 거기 뭐 여기 엄청 번화한데죠? 제일 기획돼.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요렇게 내려오는 도로가 있죠? 요거는 어떻게, 남북도로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도로죠? 예. 요런 도로는 이제 기운이 빠진다는 거고, 요런 데에서,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기운이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도 요런 데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이런 동서도로에서. 하얗고 투려리. 예. 이쪽은,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남북도로예요. 요 도로변에서 지금 로드뷰를 찍은 거거든요. 밑으로 쭉 빠지죠? 경사져가지고. 이런 데서 장사하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데서 내가 집 얻어놓고 살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물이 도망가. 네, 도망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이 가둬진 게 아니고 나한테 도망가니까 자꾸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데 장사집이 있는데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6개월, 1년에 한 번씩 간판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까이, 여기 이태원 가까이 요 도로를 한번 로드뷰를 보면 여기는 번화하게 되죠. 그죠? 일단 사람이 일단 모이고, 예? 장사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또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이 동서냐 남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도로는 그럼 무조건 다 안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뜨내기 장사는 돼요. 뜨내기 장사.
이렇게 오뎅장사. 이렇게 아파트가 큰 데는 여기 있으면 동서도 끼고 있고 남북도 끼고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예, 상관이 없습니다. 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 요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좀 이따가 한번 봐드리죠. 그 다음에 배산 임수가 돼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배산 임수. 물 빠지는 거? 아니요. 산을 등지고 음. 강을 쳐다봐야 좋다는 거예요. 뻥 뚫려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는. 예? 뒤에는 산이 딱 받쳐줘야 되고.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은 집이 많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산이 등지고, 지금 집들이 다 여기 앞쪽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런 집들이. 예? 청와대도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산은 이쪽에 있죠. 네, 이쪽에 지금 보면 베란다들이, 아파트 베란다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예? 배산 임수가 안 되면 안 돼. 이쪽도 보면 이게 아파트, 여기 조그만 아파트 베란다인데, 여기 뒤에가 산이잖아요. 예? 산에 딱 붙었다고요, 베란다가.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생긴 대로예요. 앞길이 꽉 막히죠, 일단. 그 다음에, 자기 뒤를 쳐다본 거예요. 항상 이렇게 뒤 쳐다보고 일하고 있는 거하고 같아요. 내 사무실, 직장 출근했는데, 벽 쳐다보고 일하는 사람하고 같다니까요. 계속 여기만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자기 뒷자리는 자기 후원자 자리고, 조상 자리예요. 근데 여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내 후원자를 등에 쥐고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깔보는 거거든요. 가풍 자체가 집안에서 애들이 왕이 돼요. 첫 번째, 집안의 왕이 애들이에요. 즉 가장인 남편은 최고 수다바리가 돼요. 그게 뭔 상관이냐. 남자들 다 컸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신다고요. 산이 이쪽이죠? 산이 이쪽이죠. 여기가 베란다예요? 예, 여기 베란다예요. 이거 안 준 거예요? 예, 산을 베란다.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잖아요. 되는 일도 없지만, 우리 등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자꾸 배반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앞길이 튀죠. 그 다음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반대로 이렇게 만약에 이쪽이 뻥 뚫렸고 이쪽이 산이니까 이쪽이 높잖아요. 여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뒤에는 뭐가 돼요? 허당이 텅텅 비었거든요. 예. 옛날 사람들이 왜 병풍을 이렇게 등에다 짊어지고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든든한 이제 내 후원자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애가 고독해져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성공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도와줘야 돼요. 예. 근데 그런 게 없어져요. 이런 데 살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저런 집에 들어가잖아요. 왜 집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왜? 경치는 좋아요. 여기 지금 개포동이에요, 개포동. 개포동, 여기가 무슨 산이더라? 하여튼, 대포동? 예? 개포동인데, 청계산? 아닌가? 이 개포동 집들이 다 지금 이쪽으로 지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죠. 하여튼, 뭐, 여기 하나만 갔다가 지금 다 남향으로 지어놨으니까. 우리나라 남향선호서상 때문에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물이 저쪽에 있고, 산이 뒤쪽에 있으니까 사실은 북향을 지어야 맞아요. 근데 북향을 지어놓으면 아파트 분양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남향 그랬어서 분양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남향으로 건설사들이 짓다 보니까 그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국을 배반한 거거든요. 예, 배반하면 배반사가 일어나요. 집안에서도 그러니까 계속 가장은 바깥으로 나돌게 되고 집안에서 여자들이 더 남자보다 목소리가 세지고 그렇게 돼요. 남편이 쫓겨나는 이제 일들이 생겨요. 맞는 거 같아요. 애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무슨 어딜 그냥 떠드냐고. 어디 밥을 집에 와서 먹으려고 그러냐고. 예? 뭐 하여튼 이쪽은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남향으로 지어놨어도 여기 이렇게 물이 이쪽이고 산을 등지고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이쪽은. 예.
그러니까 배산 임수가 안 되면은 일단은 그 가정의 틀이 틀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첩첩산중에 있는 집은 흉하다. 예, 전원주택 줬다고 산에다가 그냥 첩첩산중에다가 잘못 지어서 이제 들어가시면은 귀신 나옵니다. 귀신. 예? 그리고 밤에 아주 적막강산이에요. 우울증 걸려요. 예? 그 다음에 그 음산하기 때문에 기운이 자꾸 자기한테 음기가 들어와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첩첩산중도 좋지 않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산에 갇히고 물에 빠져나가면 산에 갇히고 물에 빠져나가면 왕도 붙잡히고 제후도 멸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원도 전원 나름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산이 이렇게 둘러쳤는데, 예? 여기 골짜기죠. 골짜기인데 여기 집이 있어요. 예? 골짜기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물이 쭉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돼. 보국이 이렇게 동그랗게 펑퍼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골짜기라 그래가지고 골살만 돼요. 골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골짜기가 이게 좁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해가 일찍 지거든요. 산이 가깝고 산에 그래서 눌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골짜기 속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놓으면은 이런 것도 상당히 안 좋다는 거예요. 물도 도망가고 물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기가 흩어지겠죠. 그 다음에 음산하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되는 일도 없어요. 첩첩산중 골짜기 집은 더 흉하다. 예. 건물은 이제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바른 건물이 좋아요. 자, 이렇게 서 있는 건물을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도 이런 데 가셔야 되고, 집을 얻을 때도 아파트 얻거나, 우리 집 빌라를 얻던, 이렇게 생겨야 돼요. 예. 이거 보셨어요, 이 건물? 강남역 사거리 가면은, 이 건물 이름이 뭐였지? 이런 건물 있어요, 이렇게. 여자, 이렇게, 트위스트처럼 이렇게 꽈놓은 거.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강남에요? 아, 상하이가. 불고기 져서 기운이 순정하지 못해 흉하다. 겉으로는 이게 이제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 그 안에서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불안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해보면 알아요. 근데 워낙 이제 큰 기업들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사업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삼성에서 예를 들면 한 100억, 500억 손해났다고 표가 나요? 표 안 난다고요. 그렇잖아요. 한 1조쯤 적자 나도 손해 없어요. 근데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데 그거 얼마나 들겠어요? 그죠? 빌딩 하나 운영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가든 파이브라는 곳이거든요. 이 장지역. 여기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세요? 여기 다 완전히 망했잖아요. 무슨 얘기냐? 팔랑개비처럼 생기면 음양이 혼잡돼서 패망한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노무현 대통령 집 어떻게 생겼어요? 하늘에서 보면 그것도 팔랑개비처럼 생겼죠. 그렇잖아요. 네모 이렇게 네모 4개가 겹쳐져 가운데 구멍 뽕 뚫어져 있어가지고는 거기 정신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거기 있으면 집 생긴 대로 놀게 돼요. 여기 서로 찌르고 있어요. 요 집 사람, 요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목소리 제일 세. 여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싸울걸요? 이렇게 생기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였냐면은, 청계천, 저기 할 때, 청계천 밀어버릴 때, 청계천 상인들을 다 흡수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쇼핑 단지를 만들려고 여기다가 이제 이걸, 가든파이브를 한 건데, 분양이 하나도 안 됐어요. 홀랑 망한 거지. 일부 들어간 사람도 망했죠. 청사가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에 결함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거 강남역 이거 프로지오 모델하우스인데 여기 디자인 이쁘게 한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놨죠. 이거 뭐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예? 여기서 아파트 분양 되겠어요? 중도 해약이 많을 수밖에 없죠. 중간에 잘라졌잖아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생긴 대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딱 네모 반듯하게 바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금천구청입니다.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면 허해집니다. 구청이 저렇게 생기면 구가 망해요. 이제 앞으로 금천구청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천구 되는 일이 없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꼴등구 되게 돼 있어요. 서울에서. 이렇게 구멍 났지, 불안하지, 그죠? 모양도 틀어져 있지,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중국 갔다 와서 저렇게 본땄나 봐.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여기 자료는 빠졌는데 LH공사가 물이 확 도망가는 자리에 있어요. 토지주택공사, 우리나라. 분당. 분당에. 그러니까 지금 그 적자가 몇 조에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 그 이제 일반 기업 같으면 벌써 망했죠. 다각형 건물도 흉하다. 이렇게 요즘 아파트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서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이 집 와서 찌르고, 이게 격각살이거든요. 이 아파트 모서리가 이렇게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집은 또 여기 찌르죠? 이 집은 여기 찌르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로 찌르고 있잖아요. 이 단지 사는 사람들 맨날 싸워요. 뭐가 이러네, 저기 저러네. 주민들끼리 통합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옛날처럼 그냥 상작각처럼 바르게 딱딱딱 전원집들 있죠? 그런 데가 분여해도 잘 되고, 하여튼 뭐 동네 동도 다 이제 의견 합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서로 단지끼리도 어떻게 등 돌리고 있거든요, 다.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다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이 순정하지 못해서 잘 되기가 어렵고, 물론 이게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다고. 근데 똑바로 서 있는 집에 이 자양을 쓴 집에 비해서는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불편하고 마음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집에 들어가면 바로야 돼요. 건물. 자, 이거는 동부이천동의 지금 그 주상복합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각이니까 좋아요. 딱 이렇게 반듯해야 돼요, 사각으로. 근데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지어놨죠? 다각형 건물은 흉하다 그랬죠? 사각형 아닌 건 다 흉한 거예요. 네. 가서 확인해 보면은요,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확인해 보면 반드시 여기에 빈집이 많고요. 네? 가격이 더 싸요. 네. 이상하게 싸요. 왜 싸겠어요? 기운이 모이지 않으니까,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적으니까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데는 자리가 없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안 가봤지만 겉으로만 봐도 그럴 거예요. 자, 여기 메세나폴리스, 여기 보세요. 여기 오각형으로 되어놨어요. 아주 멋지게 되어놨죠? 그죠? 오각형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 사방이 지금 이게 다 보여요. 서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예요. 앞뒤도 없고 좌우도 없고 지금 굉장히 흉한 거예요. 로드뷰로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또 건물이 이렇게 동그란 고구려지면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가서 봤더니 여기 맥도날드 들어와 있어요. 그때 우리 차 타고 지나가면서 봤잖아요. 네. 맥도날드 들어와 있는데 그거 망해요. 그리고 여기 그래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메세나폴리스 때문에 못 살아. 네? 입주율 20%밖에 안 된다. 주민들의 전원 전세금 취소 7억 원. 누가 도왔냐면 우리의 목소리 중이다. 망한단 말이에요. 저런 데는 어떻게 들어가지도 말아야 되고, 투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 살면 망해요. 나 돈 많다고 들어가 살면 뭐 무슨 상관이냐 있겠죠? 기운이 박잡돼서 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뭔 일이 터져요. 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잡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늘의 기운이에요. 하늘의 기운이 땅에 작용을 이제 하는 법칙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 하나 알려드리면, 동북쪽에 일단 물 보이는 곳에서 살면 지금은 망한다요. 지금은. 영원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은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압구정동이잖아요. 예전에는 압구정동이 대한민국의 최고 부촌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파트값 엄청 떨어졌죠? 예, 그 다음 막 경매 나와요. 여기 사는 사람들. 자, 그럼 한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동북 쪽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잠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쭉 따라가면 논현동, 압구정동, 여기 장사되는 거 봤어요? 여기 압구정동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 CGV도 여기 있거든요? 요쯤에. 장사 최고 안 되는 CGV죠? 예. 그런, 거기. 그 다음에 영등포. 예? 그 다음에 동북 쪽에 물이 보이면 흉하다. 오히려 서남 쪽에 물이 보이면 좋다요. 동북 쪽은 산으로 가려진. 그래서 지금 동부이촌동이 발달을 하고 용산이 발달을 하고 마포가 발달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동북 쪽에 산이 있어야 되니까 물이 있으면 망하고 산이 있으면 흥한데 강북의 시대예요. 강남의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하시면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강남이 다 안 되는 건 아닌데 대체로 강북은 유리한 지역이 많고 기운적으로 강남은 불리한 흐름이 많습니다. 이게 여의도동이죠. 옛날에 여기 최고 뭐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쌩하잖아요. 여기서 사업하면 망해요. 하나가 이쪽에 있던가요? 하나가? 육성. 네, 63빌딩 옆에 하나 빌딩이죠. 문제가 생기잖아요. 육성 하나 같이. 회장님 잡혀가셨죠? 63빌딩도 안 되잖아요. 우리 통달님이 예전에 여기서 사업하시다가 요 근처에서 사업하시다가 전화로 물어보시길래 무조건 여의도를 떠나시라고 했죠. 예, 그래서 요즘 좀 형편이 많이 나아지셨답니다. 강부로 올라가서. 맞습니까? 진짜예요. 예. 강부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현재 좋은 풍수 조건과 나쁜 풍수 조건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물이 모이면 좋고, 모이는 자리라면 좋고, 흩어진 자리라면 나쁘겠다. 그 다음에, 하여튼 동서도로변이면 좋겠다. 예, 이거. 그 다음에, 동북 쪽은 산으로 막혀 있는 게 좋겠다. 그쵸? 예? 동북 쪽에 물 모이면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그 한강변, 아이고, 좋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이사 가시면은, 홀랑 망해요. 며칠 전에도 그러는 거예요. 어떤 친구, 이제 저한테 이제 공부 배우시는 분이 여자분이신데, 자기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그 무슨 동입니까? 하여튼 한강변에 사셨는데, 저 밑에, 또 그 밑에 한강변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살면서 3천만 원을 까먹으셨대요. 근데 친구가, 그래도 풍수를 한번 보면 어떻겠니? 이제, 그러니까, 야, 지금 풍수 볼 시간 없어. 그러면서 글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기에 어떤 그 사람의 기륭화복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알면은 눈에 선하게 보이거든요. 저기 들어가면 망할지. 지금 요 원칙만 알아도 관찰해보세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흥망이 좀 다르죠. 아니, 모습이 다르죠.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은 바로 직망하는 게 보이고, 직장 생활이나 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게 보이겠어요? 네. 은근히 살살살 돈 나간다. 은근히. 근데 누가 이제 돈 좀 까먹었다고, 자기 망했다고 소문내는 사람 없거든요. 안 좋은 일은 자꾸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번듯하지. 여태 똑같은 차 끌고 다니고, 에? 아직까지 뭐 내가 재산이 10억 있는데 한 4, 5 까먹었다고, 에? 뭐 인상 구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앉아서 상담을 해보면 다 별 볼 일이 없어요. 힘들어요. 예. 그 건물이 바르지 않으면 흉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이 바르고 단정해야 음양의 조화를 갖춘다. 배산임수가 되어야 한다. 이 원칙만 지켜도 크게 망할 일이 없습니다. 예. 재테크 잘하는 법. 예. 일단 기 모이는 집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게 1번이에요. 예? 그런 곳에 투자를 할 때도 그런 곳에 투자해야 돼요.
싸다고 경매 나왔다고 반가격이라고 사면 나도 또 경매 당해요. 경매로 샀다가 경매로 날리는 사람들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기가 모이는 곳에 투자를 하시라. 예? 좀 비싸더라도. 예, 기가 모이는 곳은 비싸요.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사람이 모이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운명에 그게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 인연이 돼야 돼요. 예, 인연이 돼야 돼요. 천하의 대지도 시대가 있는 법, 지나친 물욕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예, 너무 물욕 부리면은 이제 그게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자기 욕심을 부리면은 될 거라고 자꾸 착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주팔자도 좀 알면 좋겠죠? 내 팔자에 그걸로 지금 돈 벌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 다음에 돈을 벌면 일부 적선을 꼭 할 것. 인색하면 모은 재물도 흩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좀 한 1억 벌었으면 그래도 한 2, 300만 원은 적선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 거대 기업도 삼성도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박도사님하고 일화 아세요? 삼성하고의 인연이 됐던 일화? 잘 모르시죠? 면접. 원래 대한민국의 전설의 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박재산 선생이라고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20살 때 이렇게 이제 군대를 갔는데 희한하게 저기로 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딱가리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구두 닦고 운전하고 다니고 이제 이러고 다니는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 사주를 자기가 딱 보니까 이거 대통령감이란 말이에요. 사주가.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왕이 되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새끼가 미쳤나 이제. 너 어디서 그런 말 떠들고 다니지 마? 죽으려고. 이러고 그냥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쿠데타 군사정변이 일어나서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탁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옛날에 그놈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그놈이 뭐가 있었네? 성견지명이 있어. 그래서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박도사님 고향이 함양이었거든요. 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너 뭐 갖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함양군수 하라 그랬죠. 함양군수 시켜줄 테니까 네가 할래? 그랬더니 아이 저는 싫다고. 그래가지고는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 사람 박도사님. 그래서 이제 박도사님이 그때부터 삼성의 인사와 어떤 전략과 자리를 정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어요. 면접 볼 때. 네? 면접 볼 때. 네, 면접 볼 때 딱 앉아가지고 저놈 땡, 합격 이렇게 딱 다 했단 말이에요. 삼성의 지금 현재의 용인 삼성 연수원터가 인재 배출의 명당터입니다. 인재 배출에. 네, 거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감쌌어요. 여기가 자리거든요. 혈자리예요. 이렇게. 예? 혈자리인데 이렇게 이제 산이 하나 감싸고 이렇게 감쌌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 삼성 입사하면 무조건 여기 가서 교육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 산이 하나 싸고 여기도 또 하나 싸고 또 이쪽으로도 하나 싸고 또 싸고 여기가 이제 에버랜드죠. 그러니까 에버랜드 자리도 좋은 거. 금계 포란형이라고도 하고 봉황 포란형이라고 여기는 또 합니다. 봉황이 알을 품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에서 삼성의 어마어마한 그 인재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삼성의 어떤 그 대들보가 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이쪽이 자청력이 좀 약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해태상인가 이런 것도 세워놓고 그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미 이런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선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지금 우리 삶이 자연에서 이제 다 비롯됐거든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사실은 자연에서 시작이 됐어요. 자연 철학 위에 그게 쓴 거지 그냥 막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점점점 발전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자연을 이해하고 성공해야 한다. 세상의 고수들은 모두 그래서 자연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모르면 활용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강태공도, 제갈량도, 예? 과거에 이 사람들이 성공했던 이유는 천문지리 인사를 통달했다는 겁니다. 때를 알았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었고 뿐만이냐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도 21전 21승인가? 그렇잖아요. 10대 1로 싸웠는데 생각을 해봐요. 100명하고 10명이 싸웠는데 한 번은 어떻게 기습으로 이길 수 있다고 치는데 아니 20번 싸워서 20번 다 이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겼냐? 일단 잘 아시다시피 지형을 잘 이용했잖아요. 이제 명랑해전이라든가 한산대첩이라든가 지형을 잘 이용했고 두 번째 그 날씨 천문을 항상 받고 세 번째 점쳤다는 거예요. 오늘 저기 나가서 이기겠네. 난중일기 보면은 점친 기록이 엄청 많아요. 주역점 뭐 무슨 점 막 이래가지고 점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그 점을 본다는 건 뭐냐면 천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삼성도 이런 것들을 바탕에 깔고 자기네들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 됐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홍콩의 부자들, 미국의 부자들도 풍수를 통하여 그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뭐 이렇게 풍수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모르셨다면 앞으로라도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자기의 삶에 좀 반영해서 살다 보면은 더 이렇게 부자 되고 더 좀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PT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